그냥 맨밥을 30분에 씹을래야 씹을 수가 없죠. 허무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현미 먹어 드셔보세요. 저는 현미만 저도 처음에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죠. 현미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미 먹으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변이 달라져요. 변이 황금색 변이 됩니다. 냄새도 되게 구수해져요. 저는 매일 저는 예전에 변비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아주 시원한 변을 넣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변기를 살펴보고 냄새도 늘 맡아봐요. 내가 전날 혹은 그 전날 뭘 먹었냐에 따라 정확하게 변의 모양이나 냄새 이게 달라져요. 현미 드셔보세요. 30번 씹어서 굉장히 구수해지고 변이 시원합니다. 이런 거 먹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먹는 건 이래요. 저는 두 끼만 먹는데요. 그 TBS로 했었는데 간헐적 단식,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전문가 의사들이 이게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진화에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가 늘 혈중에 이 당이 떠다녔던 시대가 극히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이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당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6시간 한 7, 8시 정도 8시 정도에 저녁을 먹잖아요. 저녁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점심때까지는 아주 연하게 커피만 마셔요. 이렇게 제 책상에 저는 아침에 좀 일찍 깼는데 책상에 이런 커피포트와 커피와 큰 이거 텀블러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타고 물 엄청 타서 계속 먹으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12시 반에 3시사에 점심을 먹거든요. 그럼 한 16시간 공부되고 그건 우리 내 피 안에서 당이 한번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을 안 만들다. 인슐린 세포에서 당이 늘 오는 게 아니고 가끔 와야 어이구야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생명이 아닌 건 가능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약은 줄이고 좋은 음식 먹자. 좋은 음식 중에서도 특히 발효 음식, 게다가 식이섬유가 기본이 된 이것만 못 먹고 살죠. 저도 물론 뭐 술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다 좋아해요. 근데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저렇게 먹어요. 발효 음식과 식이섬유, 현미 이런 거 한 끼는 저렇게 먹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먹으면 좋지만 우리가 워낙 사회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알아서 드세요. 단 한 끼는 꼭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생명. 이것도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아까 인슐린 저항성 제가 한번 따라해서 부탁드렸죠. 이것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생명. 다시요. 자, 다시 하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통생명.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릴게요. 똥이 약된다 이런 게 최근에 나오죠. 이건 이제 장염이 엄청 심한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이 똥을 인식해줬더니 깨끗해졌다예요. 특히 요새 어린아이들마저도 이런 질병에 계속 막 속이 아픈 거에 살살나오고 이게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냐 하면 사실 이게 좀 전인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긴 해요. 2015년에 저 왜 랜덤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써있는 건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잖아요. 항생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예요. 설사가 생기는 이유는 항생제를 먹으면 이 세균이 장에서 죽어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폭 또 그 틈을 타서 증식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C. 디피실이라는 놈인데 이게 증식을 하면 또 설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미국에서만 거의 1년에 3만 명 정도가 이걸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이게 C. 디피실 세균이니까 또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데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가 만든 문제를 또 항생제로 치료하니까 치료 효율이 높지가 않겠죠. 26% 정도가 치료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새 이제 미생물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생각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 똥을 한번 이식해볼까? 그래서 여기에 100분이라면 100분이 다 지금 계속 설사하고 있어 항생제 후에. 그럼 당신은 베코마신, 당신은 똥. 베코마신 또 이렇게 눈 감고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무작위 이제 실험이라고 하죠. 근데 똥을 이식한 사람이 90%가 나왔어요. 저는 이 연구도 이 항생제는 20세기 의학혁명에 그러니까 이 기대 수명을 높인 가장 큰 주역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 똥을 못 이긴다. 거예요. 왜? 보니까 건강한 사람 똥이 장 안으로 들어가서 항생제로 엄청 뭐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자연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 자연이 좋잖아요. 우리의 자연도. 똑같이 우리 장 안에도 다양한 세균들이 살아야 건강하다는 걸 그걸 복원시켰다. 이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예요. 조로증은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조로증에 걸린 사람은 30세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빨리 늙는 거죠. 연구자들이 쥐를 이렇게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조로증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작죠. 이럴 때 몸집보다 작죠. 근데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통주에 살고 있던 대변을 이식해 준 거예요. 똑같이 이런 놈에다가 건강한 쥐의 대변을 이식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기 노란색이 이 조로증에 걸린 쥐들의 생존 곡선인데 수명이 짧죠. 건강한 이 쥐의 대변을 이식했더니 수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이런 설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수명까지 건강한 사람의 어떤 미생물이 정말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연구죠. 그래서 나온 용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과의 공생 미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지구 전체가 저는 이 세균들의 행성이다, 미생물의 행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 전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통생명체라는 말을 이제 나온 겁니다. 통생명체는 영어로 홀로 전체를 뜻하는 홀 그리고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틱 합참말이에요. 그걸 이제 번역을 통생명체라고 한 거죠. 통생명체는 세 가지 의미예요. 통으로 보자. 나와 내 몸 미생물을 통으로 이렇게 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에는 미생물이 있겠죠. 제 입안에도 세균이 있고 제 장에도 이미 있죠. 이걸 통으로 보자. 두 번째, 이게 서로 상호작용한다. 아까 이게 장수 수명에까지 연관을 미치니까요. 또 하나는 통해야 된다. 먹고 나가야 된다.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변비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런 세균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이건 피부, 구강, 이건 장, 기도예요. 뻥 뚫려져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뻥 뚫려 있는, 가운데가 뻥 뚫려, 저기 입, 여긴 항문이겠죠. 그리고 기도, 여기 요로 생식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고 이런 여기는 바깥, 여기는 안감, 여기는 피부, 여기는 점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 해부학적 구조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늘 세균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보면 우리가 왜 병원을 자주 가냐 하면 위에 보면 위장염, 폐렴이에요. 뻥 뚫려져 있는데 그냥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과 미생물의 공존을 실패하니까. 외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염, 잇몸병, 비염, 편도염, 상기도 감염, 치아우치 이런 게 다 뻥 뚫려져 있는데 이런 피부에 문제 생기고 입안에 문제 생기고 장에 문제 생기고 기도에 문제 생기면 하는 것은 수술적 제거나 항생제, 항염제죠. 그렇죠? 근데 미리 그걸 대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몸을 잘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중증일 때는 할 수 없이 약과 수술이 돼야 되겠죠. 경증일 때는 뭐 잠깐 이렇게 이것도 뭐 이렇게 가볍게 다루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통생명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예방 쪽이죠. 이렇게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피부는 저는 20대 말부터 비누 안 써요. 샤워할 때 사실. 그거 비누는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사는 정상세균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저는 오전에도 오늘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 다니면 상처가 자주 생기겠죠. 특히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그런데 상처가 생겨도 사실은 항생제용과 안 발라요. 그냥 뭐 후시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강도 입안에도 양치할 때 저는 치약도 거품 나는 치약 안 써요.
계면활성제 그걸 왜 쓰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장 역시도 건강한 식단으로 그리고 잘 싸서 내보내야 돼요. 만약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세균이 내 몸에 저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에 다니는 이유, 환기, 그걸 방에서 늘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산행, 다 이제 우리 기도에 사는 세균들을 의식한 행위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저는 적절한 위생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세균과 마이크로바이옴과 내 사이에 그런 적절한 기능, 이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주미생물이 보존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나의 면역을, 나의 내 상태 자체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가 잘 씻고 거품 없는 치약 쓰고 똥 잘 싸고 산에 다니고 이런 게 다 똑같은 행위예요. 내 몸의 통생명체에서 내 몸의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세균 관리, 적절한 위생 관리인 거죠. 저는 그 헬스클럽에서 같이 이제 그 옆에 사우나가 있는데 샤워할 때 보면 엄청 비누로 막 맨날 오셔서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저러는 걸까? 사실 저는 의아해요. 저는 안 쓰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명절 때만 목욕탕 가서 때 벗기고 그렇잖아요. 그 목욕탕에 또 때 둥둥 뜨고 이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두세 번 다 샤워하죠. 한두 번 다 샤워하잖아요. 그럴 텐데 뭐 하려고 비누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환경도 안 좋고 내 몸도 안 좋은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나 저는 정말 똥 잘 싸나가 궁금해요. 피부에 잘 씻는 것은 피부에 있는 걸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싸는 것은 내 안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감만이 아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 피부는 이렇게 해보면 전체 2평방미터예요. 2평방미터 아시죠? 2평방미터. 장, 이건 부항부터 항문까지는 거의 10m에 가깝거든요. 9m 정도 돼요, 평균. 여기를 쫙 펼쳐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테니스장 면적만큼 돼요. 여기에 훨씬 더 세균이 많이 살고 이걸 훨씬 더 깨끗하게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잘 싸야 돼요. 잘 싸려면 잘 쌀만한 음식을 먹어야죠.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 변비 많죠.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요. 변비 많은데 음식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비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비를 걸린 상태에서 건강을 논할 수는 없어요. 똥은 70%가 물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세균의 사체, 세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년 동안 똥 일기를 썼어요. 내가 전날 뭘 먹었고 언제 쌌고 해보셔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 워낙 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보면 변비가 생기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왜 생길까요? 세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균이 독소를 장 안에 나가야 될 세균이 계속 저류가 되니까 이걸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리키 것 신드롬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장누수 증후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려면 생각해 보세요. 잘 소화라는 건요. 우리 먹고 소화시키기가 크게 4가지 단계예요. 4가지. 1번 좋은 음식을 골라야 돼요. 2번째 잘 씹어야 돼요. 잘 30번 씹어야 돼요. 30번. 3번째 우리 소화기관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약 많이 안 먹고 편안히 스트레스 관리하고 해야 돼요. 4번째 잘 싸야 돼요. 이게 소화의 4단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나가면 맛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음식부터 잘 골라야 돼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소화불량, 내가 소화력이 진짜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질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력이 약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골랐구나. 골라보세요. 생명이 아닌 것을 최소로 골라. 이런 음식 제가 만든 거예요. 된장 소스로. 이건 현미에 올릴 거고 이건 통밀국수에 올려본 겁니다. 이런 거 먹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살고 있죠. 하지만 20세기의 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뭐냐?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세기 때는 수명 연장의 타겟이 기대 수명,
질병을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걸로 막아서 질병을 커버해서 이 수명을 늘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끝까지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 수명이 거의 끝까지 왔다고. 지금은 건강 수명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세기 때는 병원균을 박멸함으로써 특히 영유아 사망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기대 수명을 높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끝까지 왔다. 그럼 뭐가 남았냐? 세균을 이 박멸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공생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약으로 할 거냐? 불가능해요. 오직 음식으로만이 내 몸의 세균은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관리할 수 있어요. 오직 음식으로만.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몇 번 잘난 척을 했던 죄송합니다. 우리 좀 쓴 적이 있고요. 이렇게 정부의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책이다라고 지정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20세기와 21세기 좀 전에 이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관성은 이 병원이 저도 역시 이제 의료 공급자입니다만 계속 20세기에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돈이 20세기형으로 투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처럼 질병을 다루려고 해요. 그게 의료화, 약 이런 문제예요. 근데 21세기는 다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런 발상법, 이런 얘기, 오늘 제가 드린 얘기 아마도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소수예요. 소수. 그렇잖아요. 소수라서 그러는 거고, 저는 그런 소수들이 각자의 경험들을 온라인에서라도 나누자라고 해서 이런 걸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오픈해요. 오늘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건강수명 100년 프로젝트. 건강수명 100년 프로젝트는 두 가지 의미예요. 건강수명을 100년 살자. 건강 100세 살자. 건강수명.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는 100년 지속될 거다. 제가 저희 재단에 여러 가지 자원을 걸고 이거 100년, 제가 죽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100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페 이름은 한번 네이버 한번 꺼내보실래요? 통생명하고 건강수명 쳐보세요. 통생명 건강수명. 아마 그 카페에 뜰 거예요. 어저께 오픈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모든 이런 강조하는 일회성이 있잖아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음식이 약이 되게 약 줄이고 이런 말씀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식, 위생, 운동, 공부, 이게 저는 건강 100세의 네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특히 공부, 나이 들면서 치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부의 가장 좋은 재료는, 소재는, 대상은 내 몸이에요. 내 몸 공부하세요. 내 몸에 이미 미생물부터 시작한 이 진화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내 몸 자체. 그리고 우리 시대를 봐도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몸 공부하시면서 건강 100세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